자, 그러면 저번 과제 프린트 오답 시작하겠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어려웠던 친구들이 저번에 좀 있긴 한 것 같은데, 첫 페이지인데 질문이 없네요? 한번 질문해서? 첫 페이지부터 어렵다는 친구들이 많았었는데, 뭐 일단 나중에 뭐 질문 있으면 빨리 하시고, 그럼 16번부터 하면 되겠네요? 자, 16번. 오늘은 조금 제가 목을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러분들 안 졸리게 하려고 최대한 크게 하는데 오늘은 살살 얘기하는 게 좋을까봐 마이크를 크게 했습니다. 잘 안 들리면 얘기해 주시고. 자, 16번. 그림과 같이 두 함수가 있다. 이 친구가 교점이 있다. 둘이 만난다. 그래서 하나는 위로 볼록, 하나는 아래로 볼록. 그래서 위로 볼록인 게 G네요. 대충 이게 G고. 요런 일부러 구별하게 다른 색깔 할까? 아래로 볼록인 애가 뭐 요렇게 됐다. 그리고 그때 그 교점이 1이고 5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힌트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 교점이라는 거를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교점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x랑 y가 같아지는 순간이잖아요. 따라서 x랑 x가 서로 같아져야 될 것이고 y랑 y가 같아져야 될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들을 y에 대해서 정리를 하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눈을 두고 이렇게 눈을 두는 x들이, 만족하는 x들이 y가 같게 하는 x들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한쪽으로 이항을 하면 좋고, 웬만하면 2차항의 개수가 플러스인 게 전 좋아서 얘를 위로 올릴게요. 이항 시키면 2x제곱 마이너스를 묶어줄까? 그 다음에 8 빼기 b, 이렇게 서로 이게 만족하는 순간 y가 같아지는 것이다. 즉 이거를 만족하는 두 근이 최고 차이에서 2니까 하나는 1이요, 하나는 5다. 그럼 여러분 이거 전개하면 개수비교로 A, B 다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개념인데 어려워했다고 하긴 했는데, 그렇게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질문하면 안 되는 거긴 한데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17번 질문인 사람 손. 너도 질문인 거지? 네. 그래, 2명 이상이면 해야겠다. 좀 물어봐야겠다. 이건 조금 쉬웠던 것 같은데. 자, 2명 이상이면은 칠판 강의할 가치가 있으니까 할게요. 이번에는 fx가 있다. 이번엔 gx가 있다.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점 알파 베타에서 만난다. 그럼 아까랑 같은 개념인데? 아까 서로 뭐라 했지? 교점이라는 거는 x랑 y가 서로 같아지는 순간이니까 얘가 참이 되는 순간이 y가 같아지는 순간이니 그걸 만족하는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소리네. 위로 올릴게요. 위로 올리면 8이, 이걸 만족시키는 두 근이 알파 베타를 하니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쓰면 이 친구고,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데 문제에서 얘까지 알려줬네? 당연히 이 친구는 곱셈공식 변형에 의해서 이 친구의 제곱할 때 빼기 2알파 하면 되잖아요. 더하기 16인. 그럼 여러분들 이거 2차 방식 풀면 돼야 안 돼요? 되죠? 설마 이걸 아직까지도 이걸 다 전개하는 바보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 없이 넘기면 1이고 이게 3 더하기 k의 제곱이라 하니 3 더하기 k는 품할 1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빠르죠? 이거를 일일이 다 전개해가지고 하실 필요가 없다.
지워도 되겠죠. 그 다음에 24번 질문인 사람 자신 있게 질문하세요. 이거 여러분이 포함돼요. 이 친구는 좀 정답률이 낮기도 하네요. 이 참수가 있는데 이런 형태가 약간 모의고사 스타일이에요. 고등학교 모의고사에서 이런 식으로 보통 말이죠.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가나 해서 국어 해석까지 좀 해야 돼서 좀 이렇게 서술하면 뭔가 어려워요. 이렇게 있는데 fx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k는 3이 아닌 모든 실수의 k에 대하여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k, x는 서로 다른 두 교조가 한다. 시작부터 이거의 해석이 이제 어려울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는 사실 이제 뭐라고 했냐? 이거의 해석이 정말 어려운 건데요. 그래서 제가 학교 일반 문제에서 잘 설명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고 했죠. 우리가 이 개념을 좀 다 들어봐라. 앞 밑에 필기한 애들 다 봐. 우리가 항상 구별을 해야 되는 게 자동으로 변수가 있고 상수가 있거든요. 저번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y는 ax 더하기 b다라고 하면은 x랑 y는 함수가 정해지더라도 변할 수 있는 입력과 결과칸이니까 우리가 카카오톡이라고 정해진다고 해도 항상 입력을 바꾸게 넣을 수 있고 그럼 거기에 따른 결과물이 나오는 것처럼 x, y는 변수의 역할이었고 a, b는 모르면 이놈저놈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한 번 정해지면 a, b는 바뀌지 않는 상수였어요. 즉 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를 때만 미정계수라고 두는 거지 이 친구의 역할은 변화라는 역할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아무 말이 없지만 그러니까 이게 아마 헷갈렸을 거예요. 가에서 선생님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랑 뭔 소리예요? 선생님 저번에 입력으로 x 말고 다른 문자 들어가도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데 약간 그게 또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아무 말이 없으면 x는 고등학교 세상 안에서는 당연히 입력인 변수 역할이잖아요. 여기까지 따랐어요? 근데 아무 말이 없이 k가 나오면 k는 사실 상수예요. 즉 이 친구는 그냥 어떤 k를 넣었을 때 y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c다 이러면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된다라는 거 그릴 줄 알잖아요. 그렇죠? y는 3이다 이런 거 그려보라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즉 그러면 이게 해석이 굉장히 어렵네. 뭔 소리냐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일단 위로 볼록인 모양인 건 인정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k가 3인 순간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다시 말하자면 이거는 어떤 k를 넣었을 때의 특정 함수 값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 쉬우라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좀 말이 좀 어렵네. 예를 들어 제일 쉬운 함수로 이렇게 하고 위로 볼록인 거로 비슷하게 하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F3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근데 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지? 뭐 어쨌든 뭐 더하기 불러볼까? 적당히 더하기. F3이다 그러면은 이제 F0부터 할까? F0이다 그러면 위에서 뭐예요, 여러분들? 그냥 9죠. 그래서 F0이라는 거는 이제 9를 지나는 그러니까 F0은 9인데 우리가 만약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Y는 F0이다 이래버리면 사실상 그냥 Y는 9다라는 직선이고 Y는 9라는 직선은 말 그대로 9를 지나는 이런 거예요. 그냥 표현이 좀 거지 같은 거예요. 그죠? 그냥 플랫한 애를 상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Y는 F1이다 이래버리면 여러분들 여기다 1 넣으면 그냥 8이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Y는 8이다 그냥 이렇게 된다 소리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친구가 그럼 적당히 위로 볼록인데 뭔가 K는 3일 때 말고는 계속 교점이 두 개가 발생한대. 이렇게 플랫할 때마다 계속 발생한대. 그 소리는 뭐죠? K를 3을 넣을 때만 교점이 하나라는 소리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네. 한마디로 축방이 3이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엄청 꼬아놨네요. 국어적 해석 이해됐나요 이제? 다시요. 우리가 y는 몇이다 이러면은 여러분들 이래서 y는 9다 이러면 아마 상상이 쉬웠을 거야. 근데 y는 f0이다 이래버리면은 뭐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0을 넣었을 때 함수값 그냥 9다의 의미인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돼 있냐면 가에서 k가 3이 아닌 애들을 다 넣어봤자 항상 교점이 2개가 발생한대. 이런 플랫한 애들이랑. 그렇죠? 근데 k가 딱 3인 순간만 교점이 하나 나니까 말 그대로 이게 축방 딱 꼭지점 피크 치는 이 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라는 해석이 굉장히 어려웠다. 결국 축방이 3이다라는 뜻이에요. 축방이 뭐? x는 3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축방이다 이 뜻이죠. 이해되셨나요? 굉장히 어려운 해석이네. 이것만 해석되면 아마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쉬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해석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가라는 해석은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고, 그러면 이제 쉽죠. 나라는 애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친구들의 두 실근을 알파벳이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들 기계적으로 써야죠. 알파 베타를 오고 곱은 마이너스 1이래요. 근데 알파 제곱, 알파 넣고 베타를 여기다 넣으래. 즉 마이너스 알파 제곱 더하기 a 알파 더하기 b 한 거랑 마이너스 베타 제곱 더하기 a 베타 더하기 b 한 거랑 더했더니 9가 나온대요.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이제 이렇게 둘둘 묶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 친구는 말 그대로 합차공식이 아니라 곱셈공식 변형에 의해서 이거의 제곱 빼기 2알파 베타니까 오히려 더하기가 되죠. 이렇게 될 것이고, 요 친구들은 a로 묶어주면 알파 더 베타는 5니까 5a. 그 다음에 그냥 더하기 b 한 것이 9다. 그럼 a, b로만 이루어진 식 일단 하나만 나왔는데? 근데 축방을 안 썼구나. 일단 축방 공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2분의 b, 축방이 3이다를 이용해서 축방은 3, 공식 뭐지? 마이너스 2분의, 즉 마이너스 2분의 b. 그럼 여기서 a 구해지고 여기서 b 구해지겠네요. 여기까지 따랐어요. 그래서 가라는 표현이 굉장히 신선한 표현이었고요. 이런 게 딱 모의고사 교육청에서 기출하는, 방금 얘기했듯이 내용을 알아도 문해력이 안 돼가지고 못 풀어요. 국어가 굉장히 어렵죠. 네. 다음이 26, 27. 여러분들이 보면 다른 문제 중에 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언뜻 보고, 그거는 이제 문제없이 다 했나 보네. 전에 옛날에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축방에 대한 표현이 다른 것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나와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임의의 수 A에 대해서 이 친구와 같을 때라는 말이 있으면 이게 축방이 3이라는 뜻이랑 같은 말이에요. 왜? 3을 기준으로 왜 B지? 똑같이 A라고 써야지. 여유롭게 써놨네. 이것도 축방이랑 다른 표현입니다. 이게 뭐냐? 3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똑같은 간격 가고 왼쪽으로 똑같은 간격 갔을 때 그 결과값이 같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축방 표현 많이 합니다. 제가 아까 앞에 문제 어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여러분 다 해석 잘해가지고 질문 안 했나 보네. 하여튼 여기까지 풀이 다 된 거죠? 했어요 다? 교원이도 했어요? 예. 지워되죠 이제? 그래서 가가 제일 어려웠다. 나머지는 그럭저럭. 그 다음에 26번 질문이 사람. 질문 그 타이밍에 귀를 이렇게 만지면 페이크 같잖아. 질문 노빈이 말고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없어요? 그러면 일단 이건 개별 질문 할게요. 한 명이라도 자신있게 질문하세요. 자신의 권리를 누리세요. 비싼 원비 내놓고 남 눈치 보지 마시고. 27번 질문인 사람. 이건 여름이네. 27번도 해볼게요.
AB란 말이 괜히 준 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저는 밑에 읽지도 않았는데요. 바로 머리에서 딱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리즘처럼 머리 나와야 돼요. 개수가 다 유리수라는 소리네? 그러면 편레근이 예를 들어서 한 녀석이 뭐 1 더하기 루트이면 한 녀석은 자동으로 근이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밑에 딱 보니까 편레 나온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A와 B 사이에서 최대값 구하시. 한마디로 일단 AB를 구하라는 소리네. AB 구하라면 뭐 여러분들 이거 구하는 건 이제 1도 아니고 다 할 수 있고요. 그러면 2차함수 그래프와 요 친구와 또 이 친구가 직선과 이 친구의 교점이라는 거는 x랑 y가 같아지는 순간이라고 했죠. 즉 서로 이걸 는 했을 때 만족하는 두 근이 지금 한 녀석이 2 더하기 루트 5라 했으니까 다시 이걸 넘길게요. 다 넘기면 x제곱 더하기 a-2분의 1x 더하기 b 빼기 3을 만족시키는 애가 교점일 텐데 그 교점의 x값이 한 녀석이 2 더하기 루트 5래요. 그럼 방금 얘기했듯이 공짜로 준 게 아니에요. AB가 유리수라면 당연히 이 친구들이랑 이 친구는 당연히 유리수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보장해 줄 수가 있다. 따라서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두 근이 2 더하기 루트 5가 한 근이면 2 빼기 루트 5도 한 근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근각계수 공식만 쓰면 돼요. 두 근의 합은 4다.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여러분 다 이거 해가지고 AB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AB 구하고 나면 그때부터 최대값 구하는 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필요 정보만 적으시고 계산은 나중에 하시고 오늘 시간이 좀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진도부터 먼저 치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에 오답할 시간 줄게요. 오늘 부등식을 숙제거리가 부족할 것 같아요. 부등식 안 나오면 유형 해결의 법칙 부등식 피시고요. 부등식이 아니라 저구나. 여러 가지 방식부터구나. 죄송합니다. 고차 방정식부터 하면 되겠네요. 고차 방정식은 막 추가적으로 엄청나게 심한 내용을 할 거는 오메가밖에 없고 오메가는 나중에 이제 문제 풀어주면서 할 거고요. 그냥 유형 1번부터 그럼 쫙 풀어줄게요. 복습경. 여러분들 개념적으로 혹시 기억이 안 나는 건 그런 정도일 것 같아요. 우리가 결국 고차 방정식이 있으면요. 고차 방정식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으면요. 이 중에서 꽤나 큰 프로포션을 갖고 있는 게 인수분해 능력이에요. 근데 인수분해 단원과 이번 단원의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인수분해가 예를 들어서 이 친구를 인수분해 하시오 이랬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어주면 만점, 만점, 그죠? 근데 다음 3차 방정식을 푸세요 하면 차이가 뭐라 했죠? 이 친구는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x는 마이너스 1도 한 근이고 이 친구를 근의 공식 써서 복소수 근인 허수근까지도 구하셔야지 되는 게 이번 단원과 인수분해 단원의 차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아무 말이 없으면 인수분해는 유리수 범위까지였고 2차 방식은 고차 방식은 아무 말이 없어도 허근까지도 다 구해야 되는 게 큰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사실상 고차 방식 처음 유형들은 인수분해 복습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기억 안 나는 친구들 위해서 빨리 하나씩 풀어볼게요. 자, 유형 1번에 721번. 자, 이 친구의 근 뭐 3개 구하라 이런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배웠던 인수분해 공식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차수가 3차 이상이면은 뭐였었죠? 외우기 쉬우라고 한 게 뭐죠? 찍기 n 조리제법이라 얘기했죠?
즉 푸마 1, 푸마 2, 푸마 3 넣어보면 웬만하면 0 나온다고 했고요. 이 친구는 1 넣으면 0이에요. 해보세요. 1은 0이래요. 그러면은 인수 정리에 의해서 이 친구는 x-1을 인수로 갖겠구나라고 확신하시고요. 그러면 조리제법 혹시나 또 까먹었을까봐 1, 마 3, 마 13, 15 이게 0이 되게 하는 녀석 1 그대로 내려가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그러면 자동으로 당연히 우리가 1을 넣어서 0이 됐으니까 이 결과가 0이 돼야 정상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x-1을 인수로 갖고 나머지가 2차식일 텐데 2차식이 x제곱 빼기 2x 빼기 15인데 여기서부터는 못할 친구 없죠? 5, 3 해가지고 여러분 하면 되는 거죠? 2차 방정식 인수분해 정도는 중3 때 마스터 하셨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형 2번은 딱 봐도 공통 부분을 치환하면 돼야 되죠? 이거는 그냥 안 할게요. 여러분 너무 쉬워할 것 같아가지고. 그나마 728번? 이것도 사실 중3 애들도 다 풀걸? 728번도. 728번이 뭐 상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공통 부분을 치환해야 되는데 공통 부분이 이렇게 안 보이게 준다고 얘기했죠? 그럼 어떻게 하라 했죠? 1등이랑 꼴찌랑 2등이랑 3등이랑 한 팀 먹으면 치환할 거리 생긴다고 했죠?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하세요. 너무 디테일하게 하면 여러분들 지루할 겁니다. 그 다음에 보기차를 또 오랜만에 봐서 또 기억이 안 난다 할까봐 유형 3번 하겠습니다. 유형 3번은 729번은 단순하게 x제곱을 t로 치환하기만 하면 끝나는 문제고요. 제가 원하는 보기차스러운 거는 밑에 730번이니까 730번으로 할게요. 자, 보기차 모든 차수가 짝수로만 이루어졌는데 단순 치환으로 안 되는 애가 있다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라 했죠? 이거는 어떻게든 뭔가의 제곱 빼기 뭔가의 제곱으로 유도해서 합차로 인수분해 시키라고 했고 그러면은 요 곡선을 기억하라 했죠? 요 S자를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우리는 저 빨간색을 가지고 완전 제곱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중간에 이 친구가 2가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되면 완전 제곱이 될 텐데 그러면 갑자기 얘를 갖다 썼으니까 뒤에서 정산해주고 원래 있던 녀석 써주고 이 친구도 갑자기 썼으니까 정산해주고 원래 있던 녀석 써주면 이 친구는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한테 빼기 9x제곱이니까 합차하기 딱 좋은 애네. 3x의 제곱이니까. 근데 이 친구는 합차하기 안 좋네. 그쵸? 이렇게 되면 루트 5가 되니까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단원이 인수분해랑 다른 거 다시 얘기할게요. 강조할게요. x제곱 빼기 3x 더하기 1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까지 적으면 인수분해 하시고는 완료인데 2번 단원은 이렇게 하고 끝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큰일 난다 했죠? 인수분해가 안 되더라도 당연히 근해공식 써서 허근이라도 구하셔야 됩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2번 단원이. 그 다음에 유형 4번. 유형 4번은 중간 차수인 2차를 기준으로 양쪽이 개수가 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유형 4번은. 그래서 이걸 옛날에는 뭐 상관방정식 이렇게 어렵게까지도 했는데 뭐 그런 용어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을 하세요. 다시 7, 3, 1은 4차인데 이번에는 중간이 마이너스 3대 개수가 양쪽이 그걸 기준으로 개수가 똑같더라. 그러면 이런 문제 특 x제곱으로 뭐 묶어줍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죠? 이거 세제곱이죠. 많이 봤죠 이거? 기억나나 말랑해요. 이런 건 어떻게 될지 이렇게 둘둘 팀 먹어서 우리가 x 더하기 x분의 1을 t로 치환하면 이 친구가 이제 t제곱 마이너스 2라는 건 여러분들 다 이제 마스터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거한테 제곱한 다음에 빼기 하면 이거 되는 거 맞잖아요. 이렇게 바로 바꿔도 이해하시죠? 이해한다면 이따 개인 질문하세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OT 그 다음에 빼기 4는 0이다. 그러면은 이 친구 이제 t제곱 플러스 5t 마이너스 6이니까 감사합니다. 인수분해도 되네요. 이쁘게.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t 플러스 u t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t 대신 다시 집어넣어서 이걸 다시 집어넣었다고 치는데, t 대신 1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x를 하나씩 이렇게 곱해줘도 돼요?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친수거꾸로 바꾸기 위해서 다시 t 대신 이거 집어넣은 다음에 바로 x를 하나씩 여기다 놓고 하나는 여기다 놓을게요. 그러면 여기 x 곱하면 이제 t한테 x 곱하면 x제곱 더하기 1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똑같고, 얘가 1t가 되겠죠? 왜 t가 되냐 갑자기? 1x가 되겠죠? 양쪽 x를 곱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 친구도 x제곱 더하기 1까지는 똑같은데, 이제 여기만 x 곱하면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건데,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하고 끝내면은 인수분해는 완료지만 근해 공식까지 써서 답까지 구해야지 2번 다음은 여기겠죠? 이런 식으로 상반 방정식은 일종의 한 유형으로 외우세요. 잘 이해 안 되거나 이랬으면 필기 잘 해놓으세요. 이따가 실컷 설명했는데 개별 질문하러 오면은 하나도 안 됐다는 소리입니다. 상반 방정식은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오랜만에 보면 기억이 안 나서 못 풉니다. 기억하세요. 이렇게 오답 잘 필기하고 있어요? 완벽해? 또 하나도 안 하고 있지? 조는 자세인 친구들은 약간 뭔가 계속 좋아져야 됩니다. 핵심은 이것만 적어놔, 알았지? 이거랑 이거. 그 다음에 유형 5번이 중요하고 되어 있는데 사실 내용이 쉬운데. 유형 5번 733 x 세제곱 마이너스 kx 제곱 마이너스 k 더하기 1 x 더하기 10은 0이라고 하는데 한근이 마이너스 2래요.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넣어주면 k가 구해져야 안 구해져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거 찍기엔 둘집합 하면 되지 않나요? 뭔 말인지 알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참이 돼야 한다는 게 해정이니까 거기다 넣어서 k 구하시고 그 멀쩡한 3차 방정식을 가지고 찍기엔 둘집법 하세요. 별로 안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 6번 밑에다 말하자. 유형 6번에 737 이번에 선생님 3차인데 무슨 중분이에요? 라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분이라는 거는 중복된 두 근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뭔가 하나는 이렇게 서로 다른 실근을 갖고 한 녀석이 이제 이렇게 제곱꼴이 된다 이 소리예요. 이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럴 거라고 이런 꼴이 되면은 중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나 좀 해줘야겠다. 애들이 좀 은근히 틀리니까. 이런 거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디테일에서 한 번씩 실수가 납니다. 이 친구를 그러면 미정계수가 이렇게 숫자가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들 쫄 거 없는 게 이거 적당히 푸마1, 푸마2 넣어보면 0 되게 돼 있어요 보통. 심지어 여기가 마이너스 K고 여기가 플러스 K니까 딱 봐도 X 1 넣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1 넣으면 0 될 것 같아요. 1 넣어볼게요. 1 더하기 3 빼기 K 더하기 K 마이너스 4니까 아이고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바로 다 0이 되게 해놨네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조립집법 합시다. 1 넣으면 0인 거 알았으니까 인수정리 이용해서 1 넣으면 1 내려가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0 당연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x-1을 당연히 한 인수로 갖고요. 나머지 2차식이 아직은 미정계수가 남아있어요. 이렇게 되더라. 여기까지 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다음에 디테일에서 틀린 경우가 있다. 어떤 애들은 이것까지만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선생님 그럼 2차 방정식 나왔으니까 반갑네요. 저는 이 친구에 대한 D를 해서 D는 0을 만족하면 얘가 요꼴이 되니까 할래요 라고 하고 이것만 하고 적고 치우면 틀리겠죠. 규환아 똑바로 앉아야죠. 줄 거면 뒤로 서 있으세요. 다시 이런 꼴이 나왔으니까 반가운 마음에 얘만 판별식 D는 0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면 틀린다고요. 하나의 경우가 더 있죠. 뭐 우리가 이 친구 자체가 얘가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해가 x는 1인데 얘를 여기다 대입했을 때 걔도 해일 수도 있지 않나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 경우를 놓친 경우가 있으면 꼭 기억하시라고요. 즉
첫 번째 경우는 뭐 아이고 이렇게 해줬으면 감사합니다. 2차 방정식 D 0 때리고 저는 7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K 하나 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여기가 완전 제곱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를 만족한 한 근이 여기를 마치면 우연히 만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넣어봤을 때 K가 X는 1을 넣었을 때 0이 되게 하는 K가 존재한다면 걔도 중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꼭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737은 풀어줄 가치가 있다. 애들이 많이 낚인다. 이제 10분만 집중하시면 다시 쉬는 시간 줄 테니까 좀만 집중합시다. 그 다음에 이번엔 이것도 너무 많이 한 건데 사실 여러분들이 또 오랜만에 보면 별표 치는 게 굉장히 많으니까 할게요. 741번 곱셈 공식을 갖고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근각계수 공식이 3차에도 적용됐었죠. 그래서 세 그냥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이렇게 되고 또 베타를 써. 감마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는 이제 바로 그냥 저기 a분의 bc c니까 그냥 1이고요.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4였죠. 그 상태에서 뭘 구하라냐면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 1 마이너스 감마를 구하시오. 이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이거 헷갈리면 이거 생각하세요. 우리 이거 전개하는 거 고생식 이제 외워줘야죠. 이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되지? x가 3번 선택당하면 x 세제곱 x가 두 번 선택당하면 세 개 중에 하나는 알파벳 선택 나머지를 xx 곱해서 전개했을 때 이런 애가 나올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 친구는 a, b, c가 사이좋게 한 번씩이죠. 그 다음에 x가 한 번 선택당하려면 노가다로 다 전개수를 상상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x를 선택하면 그 친구는 이제 b랑 c랑 곱해서 나가야 되죠. 그렇죠? 따라서 이 친구가 이제 a, b, b, c, c이고 공부해 놓았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 x가 한 번 더 선택 안 하려면 요거 세 번 곱해진 거니까 마이너스 a, b, c겠죠? 이걸 그대로 생각하시면 이번엔 x가 1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x가 1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1의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1의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공간 없어 곱하기 1의 1제곱 마지막이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열심히 구해놓은 거 다 여기다 대입만 해주면 돼요? 되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x1을 x로 생각해서 이렇게 전개하는 거 정도는 이제 쉽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40번은 쉬워서 넘겨도 될 것 같은데 넘기고 749번은 뭐냐? 유형 9번 3차 방정식이 있대요. 자, A, B가 유리수란 말 개인 중에 아니라고 했죠? 2차만 그런 게 아니라 3차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개수가 그럼 유리수라고 했을 때 이 친구도 결국 아까 말했듯이 이런 꼴이 나온다고 했죠. 뭔가 하나는 이렇게 1차 방정식으로 묶일 거고요. 나머지는 뭔가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모두 유리수라고 했으면은 여기에서는 무리수분이 발생할 수가 없고요. 이 친구에서 근해공식 쓰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만에 4이 하면은 여기에서 그러니까 한근 루트 3이 2루트 3이 만들어진 거고 따라서 당연히 3차에서도 켤레근은 계속 적용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두 근 예인 거 알았고 나머지 한 근만 모르니까 알파라고 하면 이 세 근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럼 세 근의 합은 알파 더하기
4는 2다 해가지고 바로 알파가 구해지는 거죠. 구해지니까 여러분들이 또 근각계수 공식 보면 요 근각계수 공식 나머지 두 개 사용하면 A랑 B에 대한 힌트가 생겨서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다. 편례는 계속된다. 유리수란 말이 계속 나오면 계속 하시면 됩니다. 또 조는 사람 없나? 윤지 또 눈이 졸린데 필기했어요? 방금 무슨 내용이겠어? 너 서야겠는데? 또 졸고 있었던 거 아니야? 뭐 했어? 어디서 우리 뭐 했어 지금? 졸고 있었네. 뭐 깨끗하네. 너는 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좀 있으면 쉬는 시간이가지고 빨리 필기해. 아니 다 지워버렸어? 저 개념 편리로 사용하면 된다고. 알았어요? 이제 진짜 한 번 더 졸면 무조건 서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 나왔네. 오메가가 그나마 제일 어려우니까 오메가가 좀 할 게 많아서 오메가 좀 뒤에 하고 차라리 유형 12로 넘어갈게요. 연립방정식이 오히려 쉬워서 오메가가 이따가 쉬는 시간 끝나고 갈게요. 주말에 끊기느니. 자 그럼 유형 12번에 이건 너무 쉬운 유형이죠. 연립방정식 중에 2차 연립방정식인데 하나는 1차고 하나는 2차래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여기다 대입하면 한 문자로만 이런 2차 방식 나오니까 그 내용식 쓰든 뭐 해가지고 y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 그러면 다시 대입하면 x 구해지겠죠, 그렇죠? 771번은 너무 쉬우니까 바로 패스하고요. 775 이 친구는 0이 있는 문제입니다. 0 0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0이 있으면 이 친구가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합차 0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위의 방정식을 만족하려면 둘 중에 하나가 0이 돼야 된단 말이죠. 따라서 첫 번째 x는 y일 대로 하나 구하시고요. 두 번째 x는 마이너스 y가를 만족할 대로 구해서 여기다 투입하면 되잖아요. 그죠? x 대신 집어넣으면은 y제곱 마이너스 y제곱 더하기 y제곱이 9라 하니 y제곱은 9니까 y는 푸마 3이니까 그때 x도 푸마 3이니까 우리가 방정식 연립방정식 방정식 구할 때 형식 이거였죠? x가 3일 때 y도 3이고 x가 마3일 때 y도 마3이다 이런 형식으로 쓰라고 했었죠?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y다도 대입 이런 식으로 하면 돼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해서 다 구하세요. 그래서 는 0이 있으면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형 14번 779 이 친구를 뭐라고 하냐면 위에 나와있죠. xy에 대한 대칭식이라 했다. 무슨 소리냐? x랑 y랑 위치를 서로 바꾼다고 식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아까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x랑 y 위치 바꾸면은 물론 는 0에서 사실 안 바뀔 것 같긴 한데 사실 얘도 이렇게 풀 수는 있겠다. 얘는 하필이면 우연히 는 0이 있지만 대칭형이네? 안 되는 예시를 좀 들어주려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하여튼 얘는 우연히 하필이면은 앞에 유형에도 해당하고 대칭형에도 사실 해당해요. 얘는 xy 위치 바꾼다고 똑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형 14 말고 유형 13, 유형 12의 다른 애를 보면요 x, y의 위치를 바꾸면서 식이 변형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유형 14처럼 적용할 수 없고요. 얘는 유형 13임에도 불구하고 x, y 위치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이런 애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유형 14번은 자 예를 들어서 얘는 x, y 위치 바꾼들 타격이 하나도 없다. 자, 이 친구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UV를 기억하셔야겠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XY라고 할 때 T로 이루어진 2차 방정식을 할 때 이걸 만족시키는 두 근이 XY라고 하면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고 전개하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x 더하기 y를 u로 두고 x 곱하기 y를 v로 둬서 하라는 내용이었죠, 그죠? 그러면 위에는 깔끔하게 그냥 u 빼기 v는 1이고요. 밑은 u 제곱한테 1v만 빼면 되겠네요. 그럼 이거는 유형 열방식 중에 제일 첫 번째 유형이었네요. 하나가 1차니까 이왕이면 계산하기 쉽게 v 대신 넣는 게 낫겠네요. 마이너스 v는 1 마이너스 u니까 여기 그대로 넣어주면 u 제곱 마이너스 u 플러스 1인데 넘기면 마이너스 12. 그럼 당연히 3, 4 마이너스니까 u는 3, 저기 마이너스 3 또는 4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마다 v를 넣어주면은 u가 마이너스 3이면 플러스 4가 되니까 v는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이 친구일 때 이 친구인 거죠. 그 다음에 u가 4면은 마이너스 3이 되니까 v는 3이겠네요. 그죠? 공간이 이렇게 없냐? 좀 널찍하게 써야지 글씨 만나러 가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실 테니까 조금 집중합시다. 자, 그러면은 u가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4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정해볼게요. 자, t제곱 마이너스 u인데 그럼 플러스 3t 그 다음에 v가 마이너스 4라 했으니 마이너스 4는 0이다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또 밑에 거 4, 3으로 조합하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 이렇게 나와서 되게 친수가 꼴이죠. 이거 못할 친구들은 지금 여기서는 없을 거고.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만족하는 두부는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마이너스 4거나 1이잖아요, 그렇죠? 밑에는 3 또는 1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다시 말하자면 이거를 만족하는 두근이 x, y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x가 마이너스 4를 차지하면 당연히 자동으로 y는 1일 것이고요. x가 1을 차지하면 y가 자동으로 마이너스 4를 차지하겠고 밑에도 이렇게 똑같이 가면 되겠죠. x가 3 차지하면 자동으로 y는 1이고 x가 1 차지하면 y는 3이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 4개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필기하시고 5분간 휴식 시간 가질게요. 채원이 다 들었니? 너도 5분 쉬어? 목캔이 뭐래?